영국 귀족 부인이 두바이에서 사위에 대한 비밀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캠벨입니다. 캠벨 호텔 그룹의 회장이자 영국 상류사회의 일원이죠. 우리 가문은 400년이 넘는 귀족 혈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호텔 사업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유럽 전역에 22개의 최고급 호텔을 보유한 명문 그룹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캠벨가의 연례 가족 모임입니다. 런던 근교 버크셔에 있는 저택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150년 된 참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와 장미 정원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전통과 품격이 바로 우리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어머 클라라 드디어 왔구나. 현관에 들어서는 제 딸 클라라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 뒤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미소가 잠시 굳어졌어요. 제 사위 강준호입니다. 한국인이죠. 2년 전 클라라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클라라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미세한 억양이 느껴졌죠.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 테이블은 300년 된 로얄 더비 식기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살짝 목을 가다듬었어요. 다들 들었겠지만 우리 캠벨 호텔이 이번에 유럽 최고의 헤리티지 호텔상을 또 수상했어요. 12년 연속이죠.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디자인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때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최근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축하해. 준호. 아시아 시장에서는 반짝이는 현대적 스타일이 인기가 많지. 물론 오랜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럭셔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준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상처받은 기색이 보였어요. 클라라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식사 후 남자들은 서재로 이동했고 여성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따로 모인 자리에서 저는 클라라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요즘 일이 잘 되고 있니? 아직도 그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거니? 클라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스튜디오는 작지 않아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싱가포르, 도쿄, 두바이에 지사가 있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하지만 글로벌 호텔 산업에서는 아직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구나. 우리 캠벨 호텔처럼 수백 년의 역사와 명성을 가진 브랜드와는 비교하기 어렵지. 클라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를 마시는데 집중했죠. 저녁이 끝나고 침실로 돌아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준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겉으로는 그가 예의 바르고 성공한 디자이너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었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25년 전 홍콩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배신과 상처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제가 준호를 더 나아가 모든 동양인 사업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 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준호가 정말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가 클라라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도 결국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오늘의 만남이 25년 전 홍콩에서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젊은 경영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캠벨 호텔 그룹을 이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1998년 초여름 홍콩 센트럴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 앉아 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창밖으로는 빅토리아 하버의 푸른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헨리 라우와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당시 홍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죠. 엘리자베스,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의 캠벨 호텔과 내 라우 그룹이 함께하기에 완벽한 기회요. 헨리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홍콩 최고급 지역의 캠벨 호텔에 아시아 플래그십을 세우는 계획을 6개월 동안 논의해왔어요. 계약 체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죠. 이 사업은 당신의 유럽 전통과 내 아시아 감각이 만나는 완벽한 조화가 될 거요. 서로를 신뢰해야 해요. 헨리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제게 홍콩의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심지어 계약 내용 일부를 그의 제안대로 수정하기도 했죠. 그러나 계약 서명 하루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헨리가 제 최대 경쟁자인 빅토리아 해리슨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빅토리아는 로열 엠버 호텔 그룹의 CEO로 오랫동안 우리의 경쟁자였죠. 다음 날 아침 헨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오 엘리자베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오. 로열 엠버 측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쏟았던 신뢰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니까 법적 문제는 없어도 당신도 비즈니스 세계의 룰은 알잔소. 헨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항공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어요. 깊은 배신감과 함께 동양인 사업가들에 대한 불신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런던에 돌아온 후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헨리와 빅토리아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공개한 사업 계획과 투자 내역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캠벨 호텔 아시아 진출 좌절, 로열 엠버 홍콩 랜드마크 호텔 건설 계약 체결. 이 헤드라인이 세계 호텔 업계 뉴스에 실렸죠. 저의 실패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제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주가는 급락했어요. 저는 그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유럽 시장에만 집중했어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오고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동양인 사업가들과의 거래에서는 항상 2배로 조심했죠. 그들의 미소와 친절 뒤에는 항상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이 모든 기억이 클라라와 준호에 대한 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호를 의심하는 것은 그가 동양인이기 때문일까요? 그가 헨리처럼 언젠가 우리 가문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클라라의 선택이야. 내 딸은 똑똑해. 내가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호텔 인테리어 박람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캠벨 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선보이는 중요한 자리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줄은요.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호텔 직원이 저를 부르즈 칼리파 근처의 최고급 호텔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밤.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내일 박람회 일정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공식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고 11시부터 저희 캠벨 호텔 부스 오픈입니다. 오후 2시에는 회장님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모든 준비는 완벽하겠죠. 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박람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모인 호텔 업계 인사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일반 입구가 너무 혼잡해서 VIP 입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던 중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성. 그의 걸음걸이가 왠지 낯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일반 게스트가 아닌 특별 VIP 통로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사람 우리 아닌가요? 저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강준호 디자이너 말씀이십니까? 이번 박람회의 메인 게스트 스피커이신데요. 두바이 로얄 팰리스 호텔의 디자인을 총괄하신 분이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바이 로얄 팰리스는 중동에서 가장 호화로운 신규 호텔 프로젝트였어요. 지난 2년간 호텔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그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라고요. 강준호는 현재 호텔 인테리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에요. 특히 중동과 아시아 럭셔리 시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그저 클라라의 평범한 남편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보통 디자이너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큰 인물이었다니요.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바이 로얄 팰리스 호텔 디자인 디렉터 강준호라는 자막과 함께 그의 작품 사진들이 스크린에 펼쳐졌는데 그 디자인은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동양의 섬세함과 서양의 웅장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캠벨 여기에서 다시 만나다니 반갑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두바이 왕족의 일원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동 최대의 부동산 개발 그룹을 소유한 인물이었어요. 셰이크 모하메드 반갑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사위 강준호와 함께 일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소. 그의 디자인은 우리 두바이 로얄 팰리스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를 사위로 두다니 정말 행운이십니다. 그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이자 비전을 가진 사업가죠. 우리는 그와 앞으로 10년간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큰 혼란이 일었어요. 준호가 이런 대단한 인물이라고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프닝 세레모니가 시작되었고 주최 측의 소개에 이어 준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두바이 로얄 팰리스 호텔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양의 여백의 미와 서양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조합하려고 했습니다. 사막의 끝없는 지평선과 두바이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영감을 얻었죠.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깊이가 있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준호는 VIP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호텔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이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준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빅토리아 해리슨이었어요. 25년 전 홍콩에서 저를 배신한 그 여자가 이제는 준호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빅토리아가 준호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과거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준호도 그녀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준호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딸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요. 박람회 첫날 일정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봤어요. 준호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겸손하게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빅토리아 해리슨이 그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준호의 프레젠테이션 룸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죠. 지금까지 그를 무시해왔는데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준호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어머님. 준호의 프레젠테이션 룸은 그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두바이 로얄 팰리스의 디자인 스케치와 3D 렌더링이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소재 샘플과 색상 팔레트가 정리되어 있었고요. 어제 자네의 발표를 봤어. 정말 인상적이었어. 말을 꺼내기가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았나? 자네가 이렇게 성공한 디자이너인 줄 몰랐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그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죠. 두바이 로얄 팰리스 외에도 다른 프로젝트들도 맡고 있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도쿄, 싱가포르 그리고 뉴욕에서 럭셔리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파리와 마드리드에도 새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정말 글로벌 디자이너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어제 빅토리아 해리슨이 자네에게 다가가는 것을 봤어. 그녀를 조심하길 바래.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25년 전 홍콩에서 어머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클라라에게 들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 준호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라라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어제 빅토리아 해리스는 저에게 로열 엠버 호텔의 새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아시아 전역에 걸친 대규모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프로젝트가 있고 무엇보다도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클라라의 가족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네 준호야.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룸을 나와 박람 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가 빅토리아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박람 회장에 도착하자 우리 캠벨 호텔 부스에 예상보다 방문객들이 적게 와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대부분의 인파는 두바이 로얄 팰리스와 준호의 디자인을 전시한 구역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로열 엠버 호텔 그룹이 캠벨 호텔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가 준호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매입했다는 거죠? 아직 5% 정도지만 계속해서 매입 중이라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바이 박람회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즉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때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빅토리아가 정말 그런 짓을 하는군요.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준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준호야, 자네가 아는 투자자들 중에 우리 캠벨 호텔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을까? 빅토리아의 적대적 인수를 막으려면 우호적인 투자자가 필요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몇 명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두바이 왕실 투자 펀드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미츠이 그룹도요.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준호가 우리 가족과 회사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빅토리아의 로열 엠버 호텔 그룹은 캠벨 호텔 주식의 18%를 매입했고 25%에 도달하면 이사회 의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켄싱턴 사무실에서 연일 긴급 회의를 진행했어요. 법률팀, 재무팀, PR팀까지 모두 비상 상태였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의 다음 움직임은 아마도 은행들의 접근에 우리의 신용 한도를 압박하는 것일 겁니다. 재무이사가 설명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죠.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캠벨 호텔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브랜드였죠. 그것이 빅토리아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준호가 왔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준호가 희망적인 표정을 보이며 들어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두바이 왕실 투자 펀드에서 캠벨 호텔 주식의 15%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츠이 그룹에서도 10%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내 계약서는 이미 작성 중입니다. 그들은 제가 디자인한 호텔들의 성공을 보고 캠벨 호텔의 가치와 잠재력도 믿게 되었어요. 특히 두바이 왕실은 제가 직접 보증을 서자 바로 결정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평판을 걸고 우리 회사를 위해 나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로얄 팰리스의 소유주인 알 마크툼 가문이 캠벨 호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합니다. 중동 전역의 캠벨 마이너스 마크툼. 럭셔리 호텔 체인을 설립하자는 제안이에요. 이 모든 소식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확장의 기회까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죠.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그들은 제 디자인을 신뢰하고 제가 보증한 비즈니스를 믿어주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법률팀 책임자였어요. 회장님 빅토리아 해리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식 매입을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주식도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는 강력한 두바이 왕실과 일본 미츠이 그룹이 우리 편에 선 것을 알고 물러나기로 한 거예요. 회의실에 남은 저와 준호 그리고 클라라,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우리 가족과 회사를 구했어.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게는 클라라와 캠벨 가문이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편견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는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그리고 준호야, 나는 너에게 큰 빚을 졌어. 빚이라니요, 어머님. 자네의 나라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어. 그동안 내 편견 때문에 자네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한국에 가보고 싶고 자네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정말 기쁜 제안이네요. 어머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25년 동안 가슴 깊이 품어온 상처와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준호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후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호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죠. 영국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안락했으며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먼저 준호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들러봐요. 어머니 클라라가 말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준호의 스튜디오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유리와 금속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외관 그리고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건물도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스튜디오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넓고 개방된 공간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명품 호텔과 리조트 프로젝트 사진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있어 3D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두바이 로얄 팰리스를 디자인한 곳입니다. 현재는 뉴욕의 새 프로젝트와 파리의 역사적 건물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의 스튜디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크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의 디자이너들입니다. 준호의 팀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온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유명 디자이너들도 있었어요. 마틴 워커,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틴은 영국의 저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안녕하세요, 캠벨 회장님. 준호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비전과 창의성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루 종일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준호의 작업 방식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미학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데 탁월했어요. 전통적인 것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해내는 그의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저녁에는 준호가 한옥마을로 저를 안내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한 전통 가옥들의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6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좁은 골목을 걸으며 아름다운 처마선과 기와지붕을 감상했습니다. 영국의 전통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미학이었지만 그 안에는 같은 장인 정신과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었어요. 이 한옥은 제가 몇 년 전에 구입해서 현대적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실 거예요. 준호가 문을 열자 놀라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어요. 나무의 질감, 한지의 부드러운 빛, 돌과 흙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디자인인가? 저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네,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개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인의 삶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한옥의 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특히 준호와 그의 문화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준호야,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진 자네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지금 어머님이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신생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기술과 디자인의 선두주자예요. 저는 이곳의 혁신적인 정신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이틀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화산섬의 자연 경관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검은 현무암 해안가 푸른 바다. 그리고 오름이라 불리는 작은 화산들이 만들어낸 풍경이 어떤 자연과도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제가 디자인한 부티크 호텔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준호의 호텔은 자연 속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현무암과 나무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각 객실에서는 바다나 오름을 조망할 수 있었고, 모든 공간이 제주의 지형과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인터내셔널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받은 곳입니다. 자연과 건축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받았어요. 호텔의 루프탑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준호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어요. 준호야, 자네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자네의 재능과 비전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중이야. 클라라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네.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클라라와 함께 할 수 있어 저는 행운아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제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어 더욱 기쁩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편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캠벨 호텔의 새로운 라인 동향과 서양의 진정한 조화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의 디자인 철학과 어머님의 전통적인 호텔 경영 노하우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졌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귀족 문화와 혁신적인 한국 감성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럭셔리 호텔, 그것은 우리 캠벨 호텔의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준호야. 런던으로 돌아가면 바로 기획을 해보자.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의 상처와 편견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치유될 수 있다니. 준호와 한국은 제게 단순한 사위와 그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캠벨 호텔 본사의 대회의실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과 경영진 그리고 특별 초청된 준호와 그의 디자인팀이 모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캠벨 호텔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하모니어 바이 캠벨 로고가 떠올랐어요. 영국 왕실의 문장과 한국 전통 문양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모니아는 동서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400년 된 캠벨 호텔의 전통적 가치와 강준호 디렉터의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럭셔리 호텔 라인입니다. 준호가 구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설명했어요. 영국의 클래식한 우아함과 한국의 미니멀리즘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호텔 디자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영국 앤티크 가구와 한국 전통 공예품이 조화롭게 배치되며, 레스토랑에서는 영국 홍차와 한국 전통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티 세레모니가 준비될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하모니아 호텔은 런던 리젠트 파크 근처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두바이, 파리, 도쿄, 서울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역력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입니다. 수석 마케팅 이사가 감탄했어요. 새로운 럭셔리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또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바이 왕실 투자 펀드의 대표는 이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추가 투자 의향을 즉시 밝혔고, 일본의 미츠이 그룹도 아시아 지역 확장에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준호와 함께 회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템즈강이 보이는 전망이 펼쳐졌어요. 준호야, 이 모든 것이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없었다면 캠벨 호텔은 빅토리아의 손에 넘어갔을 테고 하모니아 같은 혁신적인 브랜드도 탄생하지 못했을 거야.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취입니다. 어머님의 용기와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날 밤 클라라와 준호를 초대해 저택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우리 셋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첫 번째 하모니아 호텔의 개관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디자인과 설계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1년 반 정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저희 팀은 이미 초기 설계를 시작했고 영국의 역사적 요소와 한국의 미학을 조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구나. 식사 후 거실로 이동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빅토리아와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빅토리아는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 그녀의 로열 엠버 호텔도 우리의 새로운 도약에 비하면 과거의 유물이 될 거야. 하지만 그녀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끈질긴 사람이니까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잖아. 무엇보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있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런던 리젠트 파크 근처에 첫 번째 하모니아 호텔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빅토리안 시대의 역사적인 건물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재탄생시켰어요. 개관식에는 영국 왕실 멤버들과 세계 각국의 VIP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부 장관과 유명 기업인들이 방문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어요.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에서 저는 클라라와 준호와 함께 게스트들을 맞이했습니다. 제 마음은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캠벨 회장님, 이 호텔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완벽해요. 이건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경험입니다. 정말 놀랍군요. 강준호의 디자인 철학과 캠벨의 전통이 만나니 이런 마법 같은 결과가 나오는군요. 게스트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중앙의 그랜드 홀에서 환영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호와 클라라가 내 양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 하모니아의 첫 번째 호텔 개관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공간이자 서로 다른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편견과 상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내가 잘 모르는 세계를 불신했지요. 하지만 제 사위 강준호 덕분에 저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계, 더 풍요로운 삶을 만났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모니아는 단순한 호텔 브랜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영감과 경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모니아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조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건배. 모든 게스트가 함께 잔을 들어 올렸고 축하의 박수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모니아 호텔은 개관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어요. 예약은 6개월 동안 꽉 차 있었고 세계 최고의 럭셔리 여행 매거진들은 앞다투어 호텔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호텔은 서울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할 예정이며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한적해진 시간, 저는 호텔 루프탑 가든에서 혼자 템즈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에 대한 편견과 불신, 빅토리아의 위협, 한국 방문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이제 하모니아의 탄생까지. 클라라와 준호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클라라가 물었어요. 그냥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는지 놀랍구나.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아름답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 모두, 특히 준호야, 자네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단순히 호텔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준호는 제게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준 안내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 캠벨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혁신적인 브랜드로 성장했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마음속의 오래된 편견과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모니아 호텔의 특별 티룸에서 준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캠벨 호텔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어. 하모니아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야.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꿈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자네가 나에게 보여준 한국처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졌어.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일본의 전통 료칸, 중국의 고대 정원, 아니면 베트남의 아름다운 해안가요? 모두 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되었으니까.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변화였습니다. 편견에서 이해로, 불신에서 신뢰로, 두려움에서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행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완고한 영국 호텔 경영자가 한국의 사위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